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시장이 힘이 좀 빠진 모습? 하지만 또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이상하리만치 좀 오른 걸 보면 네. 약간의 정상화라고 봐야 할까요? 쉬어가는 날일까요? 일단 뭐 뉴욕 증시가 휴장이어서 아침에 사실 나스닥 선물이 꽤 좀 밀려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 흐름 뭐 나쁘진 않고 물론 이제 이거보다 좀 아까만 해도 좀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았긴 했는데 조금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뭐 그런 양상이긴 한데 오늘 좀 대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좀 야금야금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대형 바이오주들도 오늘 조금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니까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지수적인 측면에서 이제 윗방향을 조금은 노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오늘 뭐 이제 2차 전지나 뭐 이제 조선주 이런 쪽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선주는 좀 생각보다 조정폭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이 시총상위 대형 코스피 종목들 반도체 바이오가 올라오는데 좀 조선주가 힘이 빠진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이제 트럼프 우려감이 좀 이제 완화되는 쪽. 왜냐하면 조선주는 그런 것 때문에 역작용으로 올라갔던 측면들이 있으니까 좀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정상화 되어 가려는 그런 흐름을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수가 이제 크게 오르는 거를 너무 이렇게 그런 쪽에 집착하지 마시고 체감 지수가 좋아지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체감 지수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가 좋은 흐름이라고 했을 때는 체감 지수가 비교적 좀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수급은 아쉬운 게 외국인은 오늘도 조금 이제 팔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일단 또 아시다시피 이제 또 대선 정책주가 또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또 뭐 STO 관련한 종목들, 뭐 창투사 관련한 종목들 난리 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지수는 좀 윗방향을 도모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의 중심에는 여전히 좀 대선 관련한 정책 기대감이 좀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반도체랑 바이오가 오늘 좀 증시를 잡아서 버텨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좀 체감지수 나쁘지 않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또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8개월 연속으로 순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 연기금이 꾸준하게 우리 시장을 매수해줘서 어느 정도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최근 시장이 의외로 우리가 좀 선전했던 배경은 아무래도 좀 연기금의 수급이 조금 이제 보탬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도 이제 연기금이 요즘에 좀 사준다 했는데 좀 의외로 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좀 CG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요. 사실 이제 호랑이 없는 굴에 그 여우가 왕노릇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속담도 있기는 한데 지난주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의외로 좀 의미 있는 곳에서 매칭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 외국인 코스피 1조 2,8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연기금 물론 한 3분의 1 정도 사준 거에 그쳤지만 네. 그래도 이쪽이 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외국인이 매도한 주요 섹터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특히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그러니까 조선 자동차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연기금이 제법 외국인의 매도를 받쳐주니까 막아주니까 수급에 상쇄 효과가 분명히 좀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외국인이 2천억을 매도했는데 연기금이 5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이제 매수한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코스닥 100을 520억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따로 떼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또 140억 정도 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를 보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나 좀 매크로 쪽, 특히 뉴욕 증시에서 계속 이제 트럼프 관세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시장이 이제 제법 선전한다. 이게 이제 막연하게 뭐 이제 뭐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다, 빠질만치 빠졌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제 수급상에서도 연기금은 지난주에 분명한 어떤 수급상의 방어 효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하방 경직을 또 확보해주는 또 수급적인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수급적인 영향 말씀 주시면서 연기금이 시장의 방어를 충실히 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다만 연기금도 결국은 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난주를 봤을 때도 연기금의 좀 수급상의 방어 효과는 뚜렷했는데 사실 올해 전체를 보더라도 연기금의 수급 동향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요 표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네. 올해 외국인이 올해 현재까지죠. 코스피를 무려 16조를 넘게 팔았어요. 근데 이제 연기금이 이 기간 동안에 5조 6천억 정도를 이제 매수를 해줬습니다. 3분의 1이네요. 예,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도 3분의 1. 그러니까 뭐 계산해서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규모를 사줬는데 이 월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 규모보다 연기금의 매수 규모가 컸던 건 올해 초 1월밖에 없었고요. 그 외 2월, 3월, 4월을 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 규모보다는 연기금의 매수 규모가 현재 적긴 했어요. 특히 4월은 현저하게 많이 적었죠. 4월은 뭐 외국인이 거의 10조 원을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어떤 연기금의 수급 기조는 뭐냐면 일단 외국인의 수급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워주는 수급상의 효과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연기금의 이런 매수 기조가 언제쯤 이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연기금이 사줘서 고맙기는 한데 근데 언제 이제 매도로 다시 전환할 것이냐. 이게 사실 수급상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제 루틴을 좀 보게 되니까 연기금의 매도는 외국인의 매수가 일어났을 때 아마 좀 이제 수급에 또 반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현재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 코스피를 사는 건 분명히 아니어 보입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 방어 효과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수를 방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 견인을 하기 위한 매수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되게 패시브한 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연기금이 이제 다시금 시장을 파는 시점은 모르긴 몰라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하고 일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좀 견인하기 위한 그런 매수 기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배경으로 환율을 한번 화면을 보실게요. 네. 환율이 어딨냐? 여기 있다. 자, 환율이 최근에 1,420원대까지 이 급전직하로 떨어졌잖아요. 네. 급전직하로 떨어진 배경 물론 일단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 측면들이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 이제 달러 약세에 기인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 이 원화만 이런 강세 기조가 아니라 뭐 엔화, 유로화 할 거 없이 지금 달러 대비 상대국 통화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우리가 잘나서는 아니다 이거죠. 미국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저러고 있으니까 지금 뭐 미국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자체에 대해서 이제 약세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건 환율이 1,42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보통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환율이 이 정도 내려왔으면 보통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왜?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원화 강세가 아닌 달러 약세가 다시금 또 해소된다면 이것은 뭐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갈 이제 그럴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트럼프 리스크가 완화됐는데도 환율이 이 구간에서 만약에 버텨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의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이때는 외국이 들어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1,420원이나 환율이 내려왔는데 외국인이 왜 안 사라고 물론 그런 푸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환율이 주는 힌트는 트럼프 리스크가 완화되고 하더라도 환율이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버틴다든지 추가적인 하락을 시도한다면 그때는 외국인이 못 이기는 쪽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연기금도 그동안 좀 저점에서 사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다시 좀 챙겨가는 그런 수급상의 밸런스가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의 그동안의 매수는 사실상 지수를 견인한다라는 목적보다는 외국인의 매도에 좀 발맞춰서 지수를 방어해준다라는 성격이 강했는데 환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최근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좀 환율이 소폭 안정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이게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서도 지켜질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잡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조금 더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선 좀 외국인이 매수를 그렇죠. 해줄 수 있다. 예. 환율이 여기서 올 때 다시 올라가지만 않으면
언제든 외국인은 바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확실히 개인이 많이 사는구나라는 네. 게 눈에 딱 보이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책 테마 위주로 많이 돌고 있는데 특히 투자의 맛에서 언급해 주셨던 인성정보, 예. 신원 막 날아다니잖아요. 신호는 아직은 뭐 이륙하고 있는 중이고 인성정보는 날랐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이제 오늘도 사실은 이제 그 정책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좀 활발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자 아침에도 이제 그 반도체 중심으로 좀 지수 견인 시도가 나왔다가 이내 좀 힘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나마 이제 지수가 좀 상단을 도모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제 여러 어떤 불확실성이 좀 지수 상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는 심리가 아무래도 중소형 테마군들 특히나 이제 대선 정책주 뭐 오늘도 이제 뭐 자고 일어났더니 또 뭐 증권형 토큰 관련주 난리 났고 뭐 창투사 종목들 뭐 난리 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몇 년 만에 한번 또 선거철이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의 현황은 물론 갈수록 지금 이제 카테고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인물, 공약, 이제 정책이죠. 그리고 이제 인물주와 이제 공약주는 이제 조금 이전에 시세가 났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잦아드는 상황에서 지금 정책주가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연일 이제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AI, 뭐 저출산, 뭐 개연, 세종, 뭐 웹툰, 뭐 원격 진료 여기에 이제 STO 또 창투사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 재생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원격 진료 쪽은 바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뒤로도 이제 뭐 양자 쪽이 뭐 다음 타자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인성 정보가 아주 급등을 했죠. 예. 근데 이것도 한번 좀 점검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인성 정보인데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이거 오늘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에만 무려 7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요 구간에서 인성 정보를 지금 사도 됩니까 했을 때는 저는 그냥 말리고 다른 거 하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종목을 제시해드리기도 했고 물론 말렸는데 더 올라갔기 때문에 너 왜 그거 말렸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저는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 말씀을 잘 안 드리죠. 근데 이때 잡으셔갖고 여기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들고 가보자 할 수는 있겠지만 그쵸. 여기서 사는 거는 리스키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금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고꾸라졌다. 그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저 찾고 난리 났을걸요. 어디 갔냐 인성정보 이놈 어디 갔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께는 최대한 좀 리스크가 적은 구간에서 안전한 쪽에서 이 대선 정책주를 접근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테마주 급등주가 별게 아니다. 내가 주식을 이렇게 밑에서 샀는데 그게 테마 타면 테마주고 그게 급등하면 급등주다. 그러니까 인성정보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인성정보 지금 사도 됩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안 한다 이거죠. 하지만 이제 이러면서 제가 다음 쪽으로 옮겨갈 이제 후속 테마로 제가 이제 양자 쪽을 말씀드려서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아톤 말씀드리고 갔는데 아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톤도 오늘 지금 장중에 10%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아톤을 양자 쪽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접근을 해서 최선호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얘가 뜬금없이 증권형 토큰 쪽에 엮여서 올라가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론이 또 있죠. 테마주 급등주는 별게 아니다. 내가 밑에서 사서 그게 테마 타면 테마주고 그게 급등한 급등주인데 또 하나의 지론이 뭐냐면 내가 주식을 밑에서 샀는데 이유야 뭐가 됐든 오르면 장땡이다. 그러니까 아토는 사실 제가 생각한 양자 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네. STO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일단 단기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뜬금없이 이제 오늘 뭐 STO니 뭐 창투사 쪽이 또 이제 새로운 어떤 테마로 이제 부상을 했지만 아직은 이제 양자 쪽이 아직 테마 안 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자 맨 위에는 ICTK, 중간은 KCS 그리고 아래가 이제 아톤이었는데 아톤이 이제 양자 쪽에서도 가장 좀 변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슴슴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ICTK나 KCS는 보통 양자의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크다. 그래서 아톤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다음에 KCS나 ICTK는 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간을 좀 더하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양자 쪽이 시세가 안 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조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ICTK와 KCS 양자 쪽에서 유효하지만 매매에 능숙하신 분. 그럼 이제 아톤의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잖아요. 아톤처럼 슴슴한 가격에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좀 제어하면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아톤의 자리에 이제 엑스게이트를 넣을게요. 엑스게이트. 예, 그래서 ICTK, KCS, 엑스게이트. 물론 이제 맛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순서대로 조금씩 간이 좀 세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양자 쪽은 여전히 신규 테마로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톤의 자리, 아톤은 챙기시도록 하고요. 엑스게이트를 그 자리를 채워넣는 양자의 신규 좀 선호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톤이 오늘 올렸던 거를 지금 거의 다 빼고 있거든요. 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네. 만약에 양자 테마가 온다고 하면 이미 한번 아톤이 관심을 싹 받았으니까 다시 튈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요? STO로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한 모멘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 그러면 이를테면 양자 쪽이 이제 시세 나더라도 얘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오히려 STO 한발 쪽으로 빠지니까. 제목을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아토는 그 전에도 이제 좀 양자 쪽에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뭐 메리츠 증권하고 이제 양자 관련한 협약도 체결했다 그래서 양자 쪽에 이제 모멘텀으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물론 이제 시세는 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표면적으로 이제 올라간 그 이제 제목은 이제 STO 쪽이란 말이죠. STO 쪽도 오늘 지금 장중에 장 초반에 급등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좀 윗꼬리를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배경도 뭐냐면 제가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오늘 이제 그 또 야당의 유력 후보가 뭐 증권사의 그 리서치 센터장을 이제 만난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마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STO 관련한 쪽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STO를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리포트를 내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게 STO가 거기로 엮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돼. 만약에 증권사 사장단을 만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리서치 센터장을 만나서 STO 얘기가 나올 거리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STO 쪽은 아마 오늘 좀 일단 단발성 시세로 좀 그칠 가능성. 물론 이제 추후에 어떤 정책이나 이제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가 된다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다시금 이제 2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웹툰도 그랬고요. 원격도 그랬고 일단은 큰 파동이 한번 났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양자 쪽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ICTK나 KCS 그리고 이제 엑스게이트 이런 쪽으로 왜냐 아직 지금 테마가 안 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길목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톤보다는 추가적으로 종목을 주셨습니다. 엑스게이트 빈자리 한번 메워가는 전략으로 앞으로 양자 테마 좀 예의주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가볍게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좀 바이오 쪽으로는 미국 암학회 네. 곧 앞두고 있을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실적 관련해서 계속해서 빅테크들의 실적들이 찍힐 그럴 주간이기도 해서요. 네. 이번 주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은 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오랜만에 보도록 하죠. 이제 네. 코스닥도 한번 붙여볼 필요는 있는데, 자 이제 코스닥은 21선을 회복해서 지금 추가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쨌건 오늘 이제 코스피가 장초반에 제법 상승 시도를 하면서 자 21선 추세선을 이제 오늘 좀 돌파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살려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오늘의 이제 코스피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는 조금 이제 매크로 쪽에서 좀 지수 게임을 좀 할 수 있는 일단 좀 그런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오늘 그 시가총액 코스피 대형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도 어떤 지금 지수적인 측면에서의 견인력을 기대한다는 측면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반바지라 그러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반바지라 반바지. 그러죠. 이제 날도 더워지니까 네. 이제 다시금 이제 반바지를 입을 때가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코스피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리스크는 지금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코스피가 이제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상단이 어딜까지일까? 왜냐하면 지금 121선도 막혔죠. 61선 실적선도 막혀 있죠.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헤쳐나가야 될 그런 구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코스피가 추세를 회복한다고 했으니 코스닥은 아마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리고 이제 대선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정책 테마주나 이런 쪽이 이제 훨씬 더 좀 이제 극성을 부릴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이 3트랙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좀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3트랙. 일단 제가 지금은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드로 대변되는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 조기 대선 지금 트레이딩하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치킨값, 뭐 소고기값을 보시기에는 좋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 10% 낼 수 있는 장이기는 해요.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로 뭐 치킨, 소고기 정도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정작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뭐 해외여행을 가신다든지 뭐 차를 바꾸신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럼 반도체 2차전지를 통해서 그걸 해야 되겠죠. 추세적인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너무 트레이딩에 열중하게 되면은 지수 상승을 대비하는 전략이 공백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도 이제 종목 쪽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좀 이제 트레이딩을 할 만한 종목들은 매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을 때는 반도체 2차 전지를 절대 외면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뭐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네. 2차 전지 쪽에서도 이를테면 최근에 1분기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 대표주들은 지금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물론 오늘 사서 내일 오르거나 아침에 사서 오후에 오를 가는 기대감은 내려놓으시고 지금 모아놓으면 언젠가 지수 올라갈 때 튀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신 거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나중에 요거 잘 되면 이제 차를 좀 바꿔보자 어디 한번 비행기 타고 여행 가보자 이런 계획으로 가시는 거고 당장에 이제 곧 있으면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가정의 달이니까 뭐 효도도 해야 되고 또 좋은 부모도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나 조기 대선 쪽인데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선주가 좀 힘이 쫙 빠지는 모습. 왜냐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친미 섹터보다는 친중 섹터인 뭐 화장품이나 소비 네.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엔 가격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대선 정책 테마도 말씀드릴 때 이미 뜬 인성 정보를 지금 사도 됩니까에 제가 대답을 안 드리는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가 가격적으로 아직 시세가 안 난 쪽에서 접근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차를 바꿔야 되고 차를 사야 되고 치킨도 사 먹어야 되고 누굴 사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도 뭐 대놓고 누굴 사주면 좋은데 엄한 사람이 사 먹자. 시장에서 돈을 잃어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격 진료 다음에 뭐 STO가 오늘 꿈틀대고 창투사도 꿈틀댔지만 또 양자 그다음에 식스지까지 저는 아직도 이제 테마군들은 새로 합류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양자 쪽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조기 대선 쪽에서 양자 테마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 말씀 주시면서 친중 섹터 쪽이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또 롯데 관광개발이 3% 뜁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들이랑 좀 묶여서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중국에서 추가적인 부양책 관련한 기대감들도 물씬 들려오는 것 같고요. 네. 카지노 쪽은 어떻게 보세요? 소비주, 카지노, 뭐 그래요. 롯데 관광개발하고요. 뭐 네. 즉석으로 파라다이스 정도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최근에 추세가 좋죠. 최근에 추세가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데 맞아요. 이제 수급의 강도에 따라서 탄력은 좀 다릅니다. 일단 파라다이스는 그래도 덩치도 있으니까 꾸준하게 우상향. 하지만 이제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드로 그 수혜 이 분석을 받는 기업들이 실제로 그걸로 얼마를 버는지는 지금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다만 이제 그런 내러티브가 반영됐기 때문에 조선방산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반대급부에서 뭐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뭐 중국 소비주들 이런 쪽들이 지금 올라오는 건 역시도 내러티브입니다. 솔직히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명확한 게 없어 막연한 것들이죠.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한령 선포한 적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냥 한한령이겠구나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냥 지레 해석하고 중국이 저러면 이제 한한령 해제구나 우리가 그런 얘기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내러티브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똑같이 내러티브라면 똑같이 이슈와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지금까지 많이 오른 데서 있는 것보다는 덜 오른 쪽에서 이제 수익의 힌트와 기회를 찾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투자의 맛에서 이제 찾아뵙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유가 뭐가 됐든 어떤 종목을 우리가 접근하든 일단은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조선방산이냐 아니면 이제 이쪽 소비주 쪽이냐 너 둘 중에 뭐를 할래라고 했을 때는 가격 때문에 저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네. 이쪽도 한번 제가 집대성화서 한번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중국 관련주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딱 마지막으로 태양광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장세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 이제 좀 섹터도 넣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태양광의 쌀알이라고 불리는 주요 소재들이 이제 미국의 면세 그
관세 면제 품목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급등 연출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백과사전이 아니라서 태양광 네. 쪽은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지 네. 모르는데 어설프게 아는 척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광은 제가 한번 스터디를 해보고 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중국 관련주 플러스 태양광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인사이트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